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자, 여기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은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르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4가지가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글씨 하나하나 똑같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만 들어가도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첫 번째 설치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그죠?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설치 기준이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의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 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4가지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작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사항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퀀스 회로 유접점 회로이다. 회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유접점 논리 회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회로를 보고 이제 간략화된 논리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논리식을 무접점 회로로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에 주어진 이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2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유접점 회로에서, 자, 병렬로 접속한 경우랑, 그리고 직렬로 접속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어떻게 바꿔주냐. 자, 병렬 같은 경우에는 논리의 합이죠. 자, 병렬은 논리의 합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 직렬 연결은 바로 논리의 곱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B접점, 이렇게 B접점, A접점은 지금 있고 B접점 있잖아요. B접점 같은 경우는 자, B접점은 바로 부정이죠, 부정. 예, 부정으로 보시면 돼요, 부정.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치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접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을 취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 그 3개의 접점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병렬로. 그 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먼저 논리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자, 이 3개의 접점을 자, 논리식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병렬 같은 경우는 논리의 합이라고 했어요. 논리의 합. 그럼 여기는 A 바 합, B 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요 A접점과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논리의 곱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은 Z가 출력인 거죠. 그래서 논리식을 만들면 자, Z는 자, A와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이고 이제 여기에 지금 괄호 안에 A 바 합, B 합, C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논리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간략화. 예, 간단하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논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배 법칙이. 근데 지금 여기는 굳이 자, 분배할 필요 없이 얘는 하나로 묶어서 자, 분배를 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분배하면은 A 곱 A 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합 C는 그냥 하나의 통째로 볼게요. 어차피 또 그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자, 합이죠. 논리 합이죠. 그리고 A 곱 B 합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에 자, A 바 하나고 B 합 C를 이렇게 두 개로씩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했고 이렇게 분배한 겁니다. 이건 없고 이렇게 통째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부홀대수의 정리에서 A 곱 A 바가 뭐예요? 이거 A 곱 A 바. 자, A가 0이면 A 바가 1이고 A가 1이면 A 바가 0이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다? 이것은 항상 0이죠, 0. 그렇죠? 0이에요, 0. 따라서 이 논리식을 간략화시키면 얼마 되냐? A 곱 B 합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간략화된 논리식은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무접점 회로로 나타내시 무접점. 자, 그럼 여기서 무접점 회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단 논리의 합. 자, 옆에다 같이 볼게요. 같이 보죠. 자, 논리의 합. 논리의 합은 뭘로 바뀌어요? 논리의 합. 논리의 합은 자, 오화 회로죠, 오화. 그리고 논리의 곱은 엔드 회로고요. 엔드. 그리고 부정은 not 게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무접점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죠. 지금 입력은 A, B, C. 자, 세 개가 입력이고 출력이 지금 Z인 거예요. 출력이. 자, 이제 무접점 회로를 그려보면 자, 일단 B와 C가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이니까 오화 게이트. 그래서 오화 게이트를 이제 그려줍니다. 자, 오화 게이트. 그리고 입력은 자, B와 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로와 요 A가 논리의 곱이죠. 그럼 논리의 곱은 엔드 게이트. 그래서 엔드 게이트를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요. 자, 입력 A와 지금 B와 C의 논리의 합의 출력. 요게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입력으로.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래서 요 A와 요 B 합 C가 논리의 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게이트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출력은 Z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접점 회로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 누설 동축 케이블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르면 누설 동축 케이블의 설치 기준이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 짧은 거 위주로 3가지 정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소방 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 전용의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소방 전용의 것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누설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두 번째 설치 기준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누설 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바로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설치 기준 7가지 중에서 이제 짧은 거 위주로 암기하기 편하죠. 짧은 거 위주로 3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 4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자, 그 다음 5번째,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거죠. 4m 이내마다 4m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 금고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외라는 거죠. 그 다음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자,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외라는 거죠. 여기서
누설 동축 케이블의 설치 기준 7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암기하기 편하신 것 3가지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로 된 어느 빌딩의 사무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천장 높이가 6.5m이다. 이 사무실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표가 하나 있죠. 자, 그 표를 한번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입니다. 지금 이제 감지기의 종류가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이 있고요. 그리고 부착 높이 4m 미만, 그리고 4m 이상, 8m 미만 범주 2가지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지 뒤탁 구조인지에 따라서 그 바닥 면적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주어진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볼게요. 지금 내화 구조라고 했죠? 내화 구조로 된 어느 빌딩.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은 1000제곱미터, 천장 높이가 6.5m다. 천장 높이가 6.5m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6.5m. 그리고 내화 구조라고 했고요. 내화 구조.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라고 했네요. 차동식 스포트형 2종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부분에 차트에 만나는 부분. 얼마예요? 여기 있죠? 35. 그러니까 기준 면적이 35인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 바닥 면적 35제곱미터마다 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려면 바닥 면적을 얼마로? 여기 있는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 면적을 나눠야 돼요. 세분화 시켜줘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세분화 시키냐? 자,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끔, 가능하면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끔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자, 35, 바닥 면적이 35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35기 때문에, 이 1000제곱미터를, 자, 2개로 나눌 거예요, 2개로.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 거냐? 490과, 그리고 510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490과 510으로. 더하면 1000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인 얼마로 나눠준다고요? 35로 나눠준다고요. 35.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35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여기서 490과 510으로 나눠주는 건 뭐냐?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눠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감지기의 수량은 최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분의 49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14개가 나오고요. 14개. 1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분의 510을 하면 이게 14.57이 나와서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발생을 하면 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5개가 돼요. 그러니까 감지기의 개수가 1개 더 많아지잖아요. 여기 소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소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총 개수는 29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산 과정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 개수만 구하려고 했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1000을 35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8.57 정도가 나오고 그 개수는 29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아요. 이렇게. 개수는 똑같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그러니까 초과가 안 되게 6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끔 면적을 나눈 것 뿐이죠. 계산 과정에서. 그죠?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감지기 개수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어진 표, 우리 알고 있는 표 있죠?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하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5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6가지 정도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작성하고 있는 5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지기의 수광면은, 자, 수광면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받는 면을 말하는 거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자, 설치할 것. 그리고 광축은, 자, 광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광면과 수광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축. 그래서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이 정확히 써야 돼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이런 거 있죠?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네 번째,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높이의 몇 퍼센트? 80% 이상일 것.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런 게 정확히 다 작성이 돼야 돼요. 그다음 다섯 번째,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하고 있는 5가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하나가 더 있죠. 자, 그 밖의 설치 기준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5가지 작성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상 5층 소방 대상물의 층별 바닥 면적이 그림과 같을 경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최소 경계 구역수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자, 총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지금 200제곱미터로 자, 동일합니다. 그때 이 건물의 최소 경계 구역수를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이 자,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수평 경계 구역의 그 설정 기준에서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 건물은 총 5개의 경계 구역이 돼야 돼요. 맞죠? 왜냐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런데 이게 있죠.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위층부터 볼게요. 지금 5층과 4층의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을 합하면 400이죠.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니까 이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3층과 2층도 마찬가지 이 2개의 층을 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400이죠, 400. 그 5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이 2개의 층도 또 하나의 경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구역은 하나, 둘, 3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 과정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계산 과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00 더하기 200.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기준 면적이 5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500. 이렇게 500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0.8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나오고요. 1경계 구역.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2층과 3층도 똑같이 200 더하기 200 그리고 500으로 나눠주면 0.8 나오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경계 구역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200제곱미터니까 200을 이제 6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6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기준 면적이 500이니까 500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0.33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경계 구역. 자, 따라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총 경계 구역 수는 3경계 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경계 구역 수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관 공사 시 다음에 이용되는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 자, 지금 두 가지 지금 사항에 나와 있죠. 전선관 공사를 할 때 사용되는 그 부속 자재의 명칭을 지금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매입배관 공사를 할 때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매입배관 공사입니다. 노출배관이 아니라 매입배관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매입배관, 자, 매입배관 공사를 할 때 관을 직각으로 굽힌다. 직각. 90도로, 그죠? 90도로 굽히는데 사용하는 부품.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 있죠. 노멀 밴드. 노멀 밴드가 바로 어떨 때라고요? 이게 매입배관. 자, 매입배관 공사 시에 바로 이런 노멀 밴드를 사용하고요. 그럼 노출배관은 바로 여기 있는 유니버셜 엘브로 노출배관을 쓰는 거죠. 노출. 이거는 노출배관 공사일 때 노출배관 공사 시에 그때 유니버셜 엘브를 쓰는 거예요. 두 가지 잘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배관 공사인 경우는 노멀 밴드, 그리고 노출배관 공사일 때는 유니버셜 엘브. 두 가지 잘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2번. 전선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부품. 전선 피복을 벗길 때, 벗길 때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와이어 스트리퍼. 그래서 와이어 스트리퍼로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 그 규격이 있어요. 규격. 그 전선의 그 규격에 따라서 여기 딱 물리고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와이어 스트리퍼.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노멀 밴드고요. 2번의 정답은 와이어 스트리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에 대한 다음 괄호원을 완성하시오. 자, 이제 문제 보시면은 소방시설 중에서 이제 경보설비의 종류를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 경보설비의 종류는 크게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10가지. 근데 이제 원래 기존에는 9가지였는데 자, 한 가지 그 설비가 추가가 되었죠. 그 한 가지 설비까지 포함해서 문제 괄호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괄호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괄호가 있는데 자,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순서는 관계없이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뭐 6개 중에서 뭐 4개만 알고 있다. 그 4개만 알고 있어도 답을 하시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단독경보용 감지기 있고요. 그 다음 비상경보설비. 자,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 설비와 그리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서는 관계없어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 있고요. 그리고 비상 방송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그 나머지 3가지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새롭게 추가가 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화재 알림 설비.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경보 설비가 있고요. 그중에서 6가지만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중계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이 문제는 중계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자, 이거와 이거 사이에 설치할 것 바로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계기를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수신기와 그리고 발신기 사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자, 뭘 설치한다? 전원 입력 측 배선에 바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자, 이것과 이것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무슨 시험인 거예요? 바로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중계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